사람들은 퇴직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약국으로 향합니다. 눈에 좋다는 루테인, 피로에 좋다는 비타민 B,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이 이런 보충제들의 효과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수천 명의 중장년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복용이 수명 연장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노화 연구에서도 영양제보다 식사, 수면, 일상적 활동의 질이 건강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영양제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한 68세 김정호 씨는 퇴직 직후 하루에 6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TV에서 좋다는 걸 보면 바로 주문했고 냉장고 문을 열면 유산균과 오메가3, 프로폴리스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무기력했고 혈압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영양제보다 산책 1시간 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영양제를 줄이고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힘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약을 줄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뀐 느낌이 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65세 이순자 씨는 관절염 때문에 늘 영양제를 의지했지만 병원에서 배운 근력 운동을 매일 20분씩 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보다 약 복용량이 줄었고 다리 힘이 붙으니 외출이 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아팠던 거였어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근거가 있습니다. 노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체내 흡수 능력은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햇빛을 쬐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단백질 보충제를 마셔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몸을 움직이지 않는 노화에는 그 어떤 영양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몸의 순환입니다. 퇴직 이후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움직임이 줄어든 사람들은 혈류가 느려지고 세포 회복 속도도 둔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영양보다 순환입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아니라 햇살을 받으며 걷고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바람을 느끼는 감각적 순환입니다. 이런 자극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노화를 늦춥니다. 하버드대 행복연구에서도 사회적 연결과 활동적 생활이 건강 수명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건강의 본질은 섭취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은퇴 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식사와 대화, 휴식의 균형을 지킵니다. 반대로 영양제를 쌓아두고도 여전히 피곤한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리듬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건강은 약이 아니라 루틴이다. 하루 30분 걷기, 꾸준한 근력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 4가지가 가장 강력한 자연 영양제입니다. 여기에 감정의 안정이 더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회복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는 노인은 같은 병을 앓더라도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아니라 일상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의 햇빛, 소박한 식사,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대화 한 번이 때로는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약통을 열며 불안한 마음으로 알약을 삼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작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퇴직 후의 건강은 영양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오늘도 그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몸은 놀랍게도 금방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약 대신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달의 영양제를 챙겨 먹고 계신가요? 퇴직 후 건강이 걱정돼서 비타민부터 루테인, 오메가3까지 종류별로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영양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오히려 식사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에서도 종합 비타민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수명 연장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영양제 효과가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퇴직 후 2년 차인 68세 김정호 씨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약통을 꺼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혈압에 좋은 마그네슘, 눈에 좋은 루테인,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까지 하루에 6알 이상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냐고. 그제야 김 씨는 스스로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속이 더 더부룩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양제는 나쁘진 않지만 지금 필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그날 이후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분이 한계였지만 매일 5분씩 늘려가며 어느덧 1시간을 걷게 됐습니다. 석 달 후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약통 대신 운동화를 먼저 찾게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65세 이순자 씨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늘 진통제와 영양제를 함께 먹었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재활치료사에게 배운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1년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20번씩 반복하고 가벼운 아령으로 팔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통증이 완화되고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약이 내 몸을 살려줄 거라 믿었는데 이젠 내가 내 몸을 살리는 느낌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근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섭취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체내 흡수가 어렵고 단백질 보충제를 마셔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먹는 것보다 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즉 몸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영양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순환입니다. 노화는 세포의 정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새로 교체되지 않고 혈류가 느려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 이 모든 게 몸의 순환이 멈춘 상태입니다.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순환이 급격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걷고 햇빛을 쬐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생활을 하면 이 순환이 되살아납니다. 단순히 피가 돈다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버드대의 행복 연구에서도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 중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 두 번째는 활동적 생활로 밝혀졌습니다. 음식이나 영양제보다 인간관계와 움직임이 더 강력한 건강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정한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몸의 시계를 젊게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건강은 약이 아니라 루틴이다. 건강한 루틴이란 몸의 리듬과 마음의 리듬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몸이 회복됩니다. 이순자 씨가 말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아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건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둘째,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감과 피로를 줄여줍니다. 셋째, 근육을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무거운 아령이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팔 들기, 발끝 들기 같은 생활 속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웃는 순간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은 몸보다 삶을 먼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건강은 약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걷고 웃고 햇빛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순간 몸의 면역력이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건강을 보충의 문제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순환의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흘러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축적보다 움직임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도 약통을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영양제가 아니라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걷는 발걸음 하나가, 햇빛을 받는 10분이,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가 내 몸의 세포를 깨우는 진짜 영양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몸은 먹는 것으로 유지되지만 젊음은 움직이는 것으로 완성된다.